자, 오늘도 챗 GPT하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고자 합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빙 검색 엔진 그 빙이 챗 GPT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에 탑재된 그 챗 GPT하고 그냥 일반 그 챗 GPT하고 한번 그 검색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는 실험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그 챗 GPT에서요, 어느 나라가 정치적인 영향력과 군사적인 파워면에서 가장 강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답변하기를 그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고 다양한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유나이티드 킹덤이 정치적인 영향력과 군사적인 파워면에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빙을 검색을 했어요. 빙에서 검색을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과 군사적인 파워면에서 어느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지 알려줘 그랬거든요. 여기서 답변하기를, 여기 이제 빙에 탑재된 챗 GPT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과 군사적인 파워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년보다 2단계 오른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6위를 했네요. 여기는 이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다 라고 탁 집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재밌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건데요, 이것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이거는 그 맥북이라는 그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을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나왔냐면은 그 채트 GPT는요, 말씀하신 사건은 조선 4대왕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한 벌의 동판 제작을 맡은 궁중관리의 성과를 보고 좌절했습니다. 국왕은 관리에게 작업을 돕기 위해 맥북 프로를 주었지만 관리가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화가 난 세종대왕은 관리에게 맥북 프로를 던져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기술 발전에 대한 세종대왕의 열정과 그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예로 여겨집니다. 지배자로서의 강인한 성격과 책임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없었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다고 챗 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생뚱맞게.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당시에 다른 역사적 문서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은 세종대왕과 그의 통치와 관련된 잘 알려진 일화가 되었습니다. 일화가 되었다고 하네요. 야,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같은 거를 마이크로 빙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서 알려줘 그랬더니만, 안녕하세요, 빙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 챗 GPT라는 인공지능 챗봇이 만든 재밌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그냥 만든 재밌는 이야기다, 이렇게 딱 해줬네요. 챗GPT는 한글을 사용하는 MZ세대를 위한 챗봇으로 끝말잇기나 심할서 작성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실제로 훈민정음을 개발하신 역사적인 인물이며 맥북 프로는 21세기에 나온 애플러의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서로 같은 그 챗GPT인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속한 챗GPT가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예. 그리고 좀 더 그 사실적인 것을 대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또 이제 얄궂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과 유관순 누나가 일본을 3박 4일 여행한다면 어느 곳을 여행하면 좋을까? 과연 얘가 한국의 어떤 정서까지, 어떤 필링, 느낌까지 얘가 잘 감지하나 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문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수신 장군과 유관순 자매가 3박 4일의 일본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 취향과 관심사를 알 수 없어 어디로 갈지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일 관계와 관련된 유적지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면 부산의 한반도 앳 일본 영사관, 서울의 3.1 운동 독립운동 현장, 생뚱맞죠? 제가 분명히 일본에 3박 4일 일본 여행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생뚱맞게
부산이 나오고 서울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코믹하죠. 그리고 원자폭탄과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도움 또는 현대 문화 체험에 관심이 있는 경우 도쿄, 오사카 또는 교토를 탐험하고 일본 요리, 패션,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생뚱맞게 일본 서울과 부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아마 이수신 장군과 유관순 자매,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은 아마 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엉뚱하게 답변했어요. 그럼 이제 빙을 봅시다. 빙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수신 장군과 유관순 누나가 일본을 3박 4일 여행한다면 어느 곳을 여행하면 좋을까 했더니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신 장군과 유관순 누나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시군요. 근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유관순 누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수신 장군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이거는 좀 틀린 문제죠. 둘 다 싸잡아서 이 두 분을 다 싸잡아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약간 좀 틀린 문장이네요. 일본을 3박 4일 여행한다면 여러 가지 장소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인 도쿄는 세계적인 도시로 문화와 쇼핑, 음식 등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의 이천 섬으로 깨끗한 자연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히로시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으로 파괴된 곳으로 평화와 역사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요게 첫 문장은 약간 이제 틀리고요. 뒤에는 이제 한국의 아까 그 부산이나 서울 같은 장소는 안 나고요. 깔끔하게 그냥 도쿄, 뭐 오사카, 오키나와 이런 그다음에 히로시마, 오키나와 이런 곳을 방문하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생뚱맞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거 좀 잘 아나 모르나 한국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거든요. 사실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조선시대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라와 백제 고구려를 살짝 함으로써 어떻게 답을 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글 번역으로 이제 한번 보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어난 양대 군사적 충돌이다.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라고 요거는 이제 파악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런 전쟁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1592년, 1598년 요 사이에 일어났고요. 임진왜란이라고 알려진 임진왜란은 16세기 후반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일으킨 일련의 침략이었다. 이 전쟁은 중국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열망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일본의 초기 침략은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서울과 서로 다른 주요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회전과 권율 장군이 이끄는 한국군의 게릴라 전술은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군이 나왔어요. 이 대한제국은 그 고종 황제 때 나온 이름이고 그 후에 대한민국, 한국 이런 이름이 나왔는데 요 당시에 이수신 장군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대한민국, 대한제국, 한국, 북한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요건 좀 6.25 전쟁과 좀 혼란했다. 이걸 6.25 전쟁과 혼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1598년 경기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다.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은 들어봤어도 경기도 조약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경기도 조약이 있었나? 충청남도 조약도 있었나? 강원도 조약도 있었습니까? 경기도 조약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주 그냥 코믹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라는 여기 아래로 가서요. 정유재란 1623년 생뚱맞게 1623년이 나왔어요.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일종의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병자호란으로도 알려진 정유재란이 무슨 제2차 병자호란인가요? 병자호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정유재란 전장은 조선과 후진 만주족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이었다. 갑자기 여기서 왜 후진 만주족 국가가 등장하죠? 정유재라는 그 조선과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틀린 문장입니다. 애가 지금 병자호란 뭐 이런 거하고 완전히 지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후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한국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국이 나오네요. 한국이라 하면 안 되죠. 조선이라고 그래야죠.
강홍립 장군이 이끄는 한국군은 처음에 만주족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만주족이 재집결하여 2차 공격을 감행하여 승리를 거두어 전쟁은 한국이 후금을 우월한 국가로 인정하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애가 지금 병자호란 이런 거하고 완전히 지금 혼동을 했어요.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하는 닝구타 조약으로 끝났습니다. 닝구타 조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자, 이러한 전쟁은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광범위한 황폐화와 인명소실을 초래했습니다. 자꾸 한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특히 임진왜란은 한국 역사의 전환점으로 간주되며 한국에서 국경일로 기념됩니다. 아니 3.1절 광복절은 국경일이지만 임진왜란도 국경일인가요? 이건 틀린 문장이죠. 완전히 틀렸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챗 GPT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어떤 감정, 필링, 느낌은 잘 모른다고 봐야죠.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영어로 쓰여진 것들은 그나마 잘 아는데 한글로 된 거는 얘가 좀 잘 몰라요. 그럼 요번에 이제 같은 질문을 마이크로소프트 빙의한테 똑같은 질문을 이제 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에서 알려줘.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세 나라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조선시대에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 두 번의 전쟁입니다.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1598년까지 일어난 전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라고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정유재란은 1597년부터 1598년까지 일어난 전쟁으로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된 후에 그렇죠.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조선과 명나라가 협력하여 일본군을 막았습니다. 그나마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했습니다. 요것은 확실히 그 챗 GPT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거의 사실에 가깝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서균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과 서유기의 손오공은 서로 능력이나 재주가 비슷한데 누가 능력이나 재주에 있어서 뛰어나고 강한지 알려줘.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 에러가 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못했어요. 야, 더 이상 그런 질문 하지 마. 야,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몰라도 에러가 나가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빙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서균의 홍길동전과 서유기의 손오공은 둘 다 능력이나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들의 성격이나 배경은 많이 다릅니다. 홍길동은 조선 세종 때 서울에 사는 홍판서의 시비 춘섬의 소생인 서자로 어려서부터 도수를 익히고 의적으로 활약하다가 율도국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손오공은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의 왕으로 하늘에서 죄를 짓고 오행산에 감금되었다가 삼장법사의 첫째 제자가 되어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럭저럭 뭐 깔끔하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 틀리네요.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안 났습니다. 에러가 안 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전에 제가 그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죠. 성문 기본 영어의 그 독해문 몇 개를 제가 이제 해서 챗 GTP에게 했는데 절반 정도를 내가 알지 못하더라고요. 출처를 모르고 심지어 어떤 것은 또 엉뚱한 출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한테 똑같은 요 독해 문장을 집어넣고 그의 출처가 어디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 he has experienced poverty 해가지고 요렇게 시작되는 요 문장은 내가 찾을 수 없다고 그냥 깔락하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잘 찾을 수 없어. 정보를 더 다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문장을 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에게 물어봤어요. As lived near the road 이렇게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답장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일전에 그 챗 GPT는 답변을 못했어요. 도저히 잘 모르겠다 계속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The Vicar of Wakefield of Oliver Goldsmith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1766년에 발행이 됐다고 얘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제 그 해설자가 말해주는 해설자 누구냐면 그
프리먼 모스라는 그 의사, 닥터죠. 의사가 나레이트 한 건데, 물론 동시에 요 박사는 웨이크필드라는 그런 조그만 소도시의 피카, 그러니까 교구 목사이다. 이제 그는 이제 그의 그 단순하고 심플하고 행복한 삶을 그의 가족과 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후에 불운과 그다음에 역경, 공경이 닥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는 이제 챗 GPT도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혔는데, 요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정확하게 출처를 했어요. Man is the only creature to consume without fruit. 오직 인간만이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유일한 생명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의 농장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 월드 메이저라는 그 돼지가 동물들 앞에서 이제 그 폭동을 이제 조장하기 위해서 한 그 연설이었죠.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 마이크로 비잉의 요 챗 GPT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질문을 또 추가로 더 애가 아예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해가지고 동물 농장의 다른 어떤 인용문을 한 번 더 알고 싶냐, 요거를 클릭하면 따르륵 이제 몇 개의 문장을 또 나열해 줍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이런 문장을 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빙에게 했어요. To be sure, his mother had written pressing him to take a holiday at home. 이래가지고 이런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걸 이제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해, 성문 기본 용어 후반부 독해를 제가 요걸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 문장의 소스가 블로그의 포스트에서 애가 찾았어요. 블로그에서 고등 대입 영문법, 성문 기본 영어 후반부 독해 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보니까 The Road to Vegan Fear, 조지 오웰이 쓴 그 이게 단편 소설인데 The Road of Vegan Fear라는 요 단편 소설에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요거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한글의 영문법, 성문 기본영어 후반부 여기에서 어떤 블로그 문장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줬는데, 요 문장의 출처를요. 근데 제가 이제 곧이어서 이번에 이제 다 100% 영문입니다. 영문, 한글이 아니라 영문에서 이제 찾았어요. 똑같은 요 독해 문장입니다. To be sure, his mother had written pressing him to take a holiday at home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까 치면 조금 전에 찾았지 않습니까?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가 그 블로거, 한국 사람이 한글 블로그에서 만든 것은 찾아서 그 출처를 파악을 했는데, 얘가 이번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I'm sorry, I couldn't find the source of this sentence. 출처를 찾지 못하겠다. 정보를 좀 다오. 이렇게 또 애가 또 했어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조금 전에 찾았지 않느냐, 그렇군 해서, 너 아까 찾았잖아, 그 조지 오웰의 단편 소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입력해서 이 문장의 출처가 어디냐 했더니만,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정확한 소스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예? 그러면서 이거는 더 로드 투 와이건 피어, 아까 조지 오웰 이 책에 대한 여기에 나오지가 않아. 두 번째 또 다시 했는데 제가 이걸 알려줬거든요. 이 조지 오웰에 한번 찾아봐. 여기 아마 있을 거야 하니까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더 자세한 정보를 줬습니다. 아예 그냥 책 제목부터 해가지고 저자 이름까지 다 줬어요. 그때서야 얘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조지 오웰의 더 로드 투 유감 피어에 나온 인용문이다. 그러면서 그때서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책은 그 사회주의적인 그 어떤 관찰, 탐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러한 소설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노던 잉글랜드, 영국에서 워킹 클래스, 그 노동자 계급의 그
살아있는 상태, 노동자 계급의 삶의 그 상태에 대한 어떤 그 탐구 다큐멘터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그죠? 어떨 때는 알고, 어떨 때는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요 챗 GPT가 어떤 정보를 좀 주고 좀 더 자세하고 좀 명확하게 이게 정보를 주면 어떤 정보를 빨리 찾고 쉽게 찾는데 주지 않을 때는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챗 GPT하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의 그 챗 GPT하고의 살짝 이제 비교해 봤는데 명확하게 나오네요. 챗 GPT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챗 GPT만 할 때는 문장이 좀 약간 길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이거를 검색할 때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는 2021년도까지만 있기 때문에 2022년 그리고 올해 2023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틀린 답변을 하는데 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현재에 대한 내용도 사실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가 약간 좀 유머스럽다. 더 유머스럽고 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곳에 요 빙의 답변은 다소 정확하고 사실적인데 약간 경직되어 있다. 약간 어떤 경직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챗 GPT만 너무나 의존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 한글로 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약간 엉뚱하고 그 코믹스러운 코미디언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까 전에 임진 왜란이 국경일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 하나만 하지 말고 더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요 빙도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고요.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 구글이나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 그런 검색을 좀 더 두세 단계 더 하는 게 좋다.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검색을 두 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